내 이름은 니나. 라이프치히 대학 신문학과 2학년생이야. 내 전공은 신문이지만 정작 진실을 쓰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기사의 끝은 늘 사회주의의 승리거든. 그래서 난 매주 월요일이면 니콜라이 교회로 가. 거기서는 진실을 소리칠 수 있어. 이곳은 니나가 살았던 라이프치히입니다. 라이프치히 길거리에선 늘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라이프치히는 세계적 자동차 브랜드의 생산 공장이 위치한 도시이기도 하죠. 그리고 탄압 속에서도 평화와 민주화를 외친 도시가 바로 라이프치히입니다. 라이프치히 필수 방문 코스 니콜라이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12세기에) 처음 건축된 이 교회는 유지보수를 거치며 오랜 역사를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니콜라이 교회의 역사 중 가장 뜨거웠던 1980년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1979년 미국과 소련은 대륙간 탄도핵 미사일 감축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냉전이 끝나려나 싶었던 국제 정세. 하지만 소련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동독에 배치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감축하자는 말은 없었잖아. 동독 주민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흐른 1980년, 니콜라이 교회에 피러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부임과 동시에 그가 스스로 짊어진 사명이 있었는데요. 이제 시대 정신은 평화야. 그는 매년 가을, 핵무기와 군비 증강 반대 및 동독학교에서의 군국화를 반대하는 열흘간의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1982년의 어느 날, 라이프치히 광장에서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평화롭게 촛불 시위를 하던 청년 50여 명이 경찰에 쫓겨 니콜라이 교회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피러 목사. 평화롭게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을 왜 체포하려는 거야? 그해 9월 20일부터 매주 월요일 피러 목사는 핵무기 철수 등을 요구하는 월요 평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에 시작된 기도회는 1989년까지도 계속됐습니다. 기도회가 거듭될수록 메시지도 확장되는데요. 1989년 5월 7일 동독에서 지방선거가 시행됐습니다. 부정선거로 얼룩진 선거였지만요. 투표가 의미 없던 선거 결과에 동독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때부터 월요 평화기도회는 월요 시위로 성격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장에서 외친 구호가 이것인데요. 다른 누구도 아닌 인민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정부에 대한 날선 경고였죠. 정확히 말해 가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고르바초프 때문이었습니다. 공산 진영에도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호네커에게도 개혁과 개방 노선을 추진하라고 무언의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폭력과 억압 대신 말입니다.
내 이름은 요한.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서독 방송이 잡히곤 했어. 그 속에서 처음 들은 이름. 그의 노래는 내게 다른 세상의 문을 열어줬어. 내게 허락되지 않는 자유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어. 그 순간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 목표는 단 하나. 서독으로 가자. 네, 우리가 흔히 독일 통일의 단초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로 가는 국경을 개방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독 주민들의 여행은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저 헝가리, 체코슬라바키아 등 공산권으로만 여행이 가능했죠. 그런데 1989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간 국경이 열린다는 뉴스가 동독으로 전해졌습니다. 많은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로 여행을 가는 척한 뒤 오스트리아를 통해 서독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동독 정부는 헝가리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헝가리가 개방한 이유는 그 당시 경제개혁, 정치개혁을 하고 있었는데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실제로 동독 주민을 받아들이는 정상회담에서 서독은 헝가리가 국경 개방을 해주는 대가로 10억 마르크 차관을 주기도 했습니다. 198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서독과 헝가리는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헝가리는 공산국가였지만 돈이 필요했고 서독은 언제나 하나의 독일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한 역시 그 덕에 서독으로 넘어올 수 있었죠. 서독의 이미 헌법에 그러니까 독일은 하나 그러니까 전체잖아요. 그거를 철저하게 지켰을 뿐이에요. 사회보장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들, 탈출한 사람들이 서독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살게 만들어준 거지. 1980년대 말 소련의 국력은 급격히 쇠락했습니다. 소련의 경제력에 기대하여 했던 공산권 국가들은 위기에 빠졌죠. 이를 실시간으로 목격하던 동독 주민들. 그러나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던 동독 정부. 안나는 동독 정부의 각성을 요구하며 월요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요한은 서독으로 넘어와 동독 주민들의 탈출을 도왔죠. 그리고 1989년 11월 9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In einer Pressekonferenz gibt Politbüro-Mitglied Günter Schabowski am Abend des DDR auszureisen. Das tritt nach meiner Kenntnis ist das sofort. Unverzüglich. 말 한마디가 도화선이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습니다. 사람들은 국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내 이름은 그리머. 소련에선 원조를 팍 줄였다는데 대체 이 나라는 뭐 하는 거야? 어? 저게 무슨 말이야? 현 시간부터 서독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당장 오늘 슈트라스로 가자. 1989년 11월 9일 동독 정부도 나름 유화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동 자유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방침이었는데요. 요지는 점진적 완화였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발표하던 관료의 입에서 지금 즉시란 말이 툭 나온 것입니다. 황당한 말실수였죠. 그 말에 그리머 씨를 비롯한 동독 주민들은 국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들었던 베를린의 본홀머 슈트라세입니다. 체크포인트 찰리가 동서베를린 중간 지점에 있었다면 본홀머 슈트라세는 북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곳에는 그날의 기록이 시간대별로 남아 있습니다.
This will be one of Berlin's most dramatic days. 그런데 11월 9일 날 갑자기 장벽이 열리면서 그때 독일 분들이 서로 붙잡고 오는 모습들이, 그러니까는 싫어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길에 서서 오는 차들한테 막 박수를 치면서 그 시내에서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시내에 들어오면 서로 붙잡고 막 우는 걸 봤었어요. 독일 사람들은 안 울어요. 장례식에도 안 울고. 그러니까 독일 장례식 가면은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게 장례식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그냥 시내 한복판에서 막 나이 드는 분들이 펑펑 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었어요, 그때는. 1945년 전범국 독일은 포츠담에서 재기 불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조치 독일 분할. 분할된 독일은 1949년 동서독 분단으로 이어집니다. 1961년 동독 정부는 베를린 장벽을 세웠습니다. 서독으로 탈출하는 동독 인구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동독 주민들은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9년 11월 9일 동독 관료의 말실수에 동독 주민들은 국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베를린 장벽은 붕괴됐습니다. 하지만 라이프치히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구호도 멈추지 않았죠. 다만 내용은 조금 변했는데요. 가장 강조할 이야기는 그러니까 동독 시민들이 개혁을 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11월 초에 동독 월요 데모에서 나온 시위 중에 서독 마르크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로 간다, 즉 서독으로 간다. 동독 주민은 미진한 동독 정부의 개혁을 믿는 대신 하나의 독일을 바랐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속도를 받게 되죠. Diese Deutschen, die verdanken ihre Wiedervereinigung den Menschen in Ostdeutschland. 베르너 교수는 독일 통일은 독일인들이 동독 주민들에게 진 빚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Ganz große, einmalige historische Chance einer friedlichen Wiedervereinigung. Das haben die Menschen im Osten verstanden und auch so gewollt. Die Forderung der Menschen in Ostdeutschland, die friedliche Forderung, wird zur friedlichen Revolution verbunden mit dem Wunsch, möglichst bald eine Wiedervereinigung. Übertragen auf Korea heißt das, es muss sich in Nordkorea etwas ändern. Aber sie kann versuchen, mehr über den Norden zu lernen. Es muss also eine Politik betrieben werden, ähnlich wie in Deutschland. Zusammenarbeit, sich begegnen können, mehr übereinander wissen und dann Veränderungen im Norden, wie wir sie in Ostdeutschland hatten.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벽이 붕괴됐다고 통일이 된 것이 아니에요. 먼저 본 통일. 마지막 편에선 갑자기 붕괴된 장벽만큼이나 갑자기 진행된 통일의 긴박했던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